정치인의 진짜 능력을 검증하는 채널 스테런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타겟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격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오차범인의 초접전 혈투를 벌이고 있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벼랑 끝에 선 이 전국구 거물은 과연 부산에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철저한 팩트와 가중치 점수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진짜 성적표를 매겨보겠습니다. 본격적인 5대 지표 분석에 앞서 핵심 일대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한동훈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 검사 임용 후 특수통 엘리트 코스를 역임했고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 오르며 역대 최연소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미애 장관 시절 4차례 좌천과 유배 생활을 겪다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등판했으나 2024년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7월 전당대회에서 62.84%를 득표하며 당대표로 선출되었죠. 하지만 12월 탄핵, 전국 속 당내 갈등으로 다시 대표직을 사퇴했고 2026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 의결로 당적 제명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현재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오차범인의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 정치력입니다.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모두 거치며 강력한 전국구 체급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62.84%를 득표해 결선 없이 당대표가 되는 저력을 보였고 총선 패배 후 불과 103일 만에 복귀하며 정치 복원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보선에서도 무소속임에도 오차범인의 접전을 만들고 있으며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민식보다 높게 나와 개인 체급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감점 요인도 뚜렷합니다. 2024년 총선에서 108석에 그친 패배 책임으로 물러났었고 12월 탄핵 정국에서는 친윤친한 갈등의 중심에 서며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6년 1월 제명 처분을 당하면서 공식적인 당 조직 기반을 상실했습니다. 아직 국회의원 당선이나 원내 활동 실적이 없고 지역 내 표 분산과 단일화 불발 리스크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구 체급은 크지만 핵심 감점 요소가 무겁게 반영되어 정치 스탯은 B입니다. 두 번째 지표, 지력과 정책 기획력입니다. 서울대법대, 사법시험, 컬럼비아 로스쿨로 이어지는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대형 수사를 맡은 특수수사 전문가이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 참여 등 국가 단위 사건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경력으로 법무행정 설계 경험이 있고 장관 시절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안을 구체화하는 정책 역량도 보여줬습니다. 첫 현장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방문하는 등 현안 우선순위와 능력이 탁월하며 법리 해석과 즉답형 반박 능력은 정치권 최상위권입니다. 다만 강점이 법률과 수사에 집중되어 경제, 복지, 외교 등 종합 국정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지방행정이나 의정활동을 통한 예산과 타협, 실무 경력이 없고 지역 밀착형 민생정치보다는 중앙정치 프레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공약의 현실성과 재원 조달은 향후 검증 과제입니다. 수사 전문가로서의 지력은 확실히 증명되어 지력 스탯은 A입니다. 세 번째 지표, 소통 능력입니다. 짧고 날카로운 문장으로 복잡한 쟁점을 압축하는 메시지 전달력이 강점입니다. 총선 패배 직후 민심을 수용하는 책임 사퇴 메시지를 냈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도 프레임형 발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첫 행보를 교정시설로 잡는 등 현장형 메시지 연출 감각이 뛰어나며 이번 보선에서도 출마 명분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바로 인용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며 메시지 증폭력도 높습니다. 반면 특유의 어조 때문에 화법이 대결형이나 전투형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당내 반대파와의 갈등 반복 과정에서 설득과 조정형 소통의 약점을 드러냈고 상대를 논파하는 논리력에 비해 반대 진영을 끌어안는 통합의 언어는 부족합니다. 비판적인 질문 상황에서 다소 방어적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연설과 반박은 강하나 협상과 중재 소통은 미완성이기에 소통 스탯은 B+입니다. 네 번째 지표, 청렴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본인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나 횡령 등 개인 부패, 유죄 확정 전력은 전무합니다. 핵심 의혹이었던 채널A 사건은 2022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자녀 허위 스펙 의혹 역시 2024년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은 미확인되었으며 커리어 대비 금전 비리 이미지는 지극히 낮습니다. 다만 자녀 입시 의혹 등이 정치적으로 반복 소환되며 도덕성 공방 소모가 따릅니다. 야권으로부터 검찰권 오남용 프레임 공세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법적 무혐의와 정치적 무해함의 간극 때문에 선거철마다 표적 공격을 받습니다. 본인 비리보다 가족이나 과거 권한 행사 의혹이 약점으로 남아있어 깨끗함은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렴 스탯은 B+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지표, 매력과 대중성입니다.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에서 독보적인 전국 단위 화제성을 유발해왔습니다. 지지층 결집력과 팬덤 강도는 여권 인물 중 최상위권입니다. 세련된 외형과 트렌디한 패션 자산을 가졌고 좌천과 복귀, 제명과 무소속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기 순간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캐릭터로 지지층을 매료시키며 격전지 투입 시 높은 선거 흥행성을 보장합니다. 기성정치 문법을 타파하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비지지층에게는 다소 차갑고 엘리트주의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팬덤이 강력한 만큼 반감층도 완고하게 형성되는 양면성이 있고 중도층과 비정파층으로의 흡수력이나 확장성은 이번 실전 선거를 통해 재검증받아야 합니다. 호불호는 갈리지만 스타성만큼은 확실해 매력 스탯은 A입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후보의 5가지 핵심 지표를 모두 검증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스탯 육각형 UI를 통해 전체적인 강점과 약점의 밸런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요소를 합산한 한동훈 후보의 최종 종합 스탯은 바로 B+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법률가형 지력과 전국구 스타성은 확실하지만 정치적 실적 면에서는 아직 변동성이 큰 자산에 가깝습니다. 기성 조직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번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가하는 타겟 한동훈의 진짜 스탯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탯